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아이에게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거죠. 누구나 내면에는 아이와 같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면서 감정을 품은 내면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내면의 일부가 사랑을 받고 존중받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생동감 넘치고 삶의 지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순수한 욕구를 거부당하게 되면 내면 아이는 상처를 받으면서 그 안에 많은 결핍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결핍을 품은 채로 내면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 내면의 일부를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솔직히 완벽한 삶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했다거나 살면서 커다란 상처를 경험했다거나 치유되지 않은 많은 상처가 내면에 쌓여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일상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육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육아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물론 보통의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내면 한 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순간에 올라오느냐, 바로 스트레스가 많이 느껴지는 상황 또는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느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불쑥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과거에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가 올라와서 반응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불쑥 올라온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불쑥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품었던 결핍과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현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부모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불편한 감정들과 싸우는 것에 에너지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또는 자신의 불편함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건강하지 않은 행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아이에게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과 행동, 생활 패턴 등은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치유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육아를 하면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상황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나의 감정이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면서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제 상황일 수 있습니다.